자,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은요. 채식을 해도 병에 잘 걸리고 건강하지 못한 이유 바로 무엇 때문일까요? 고지방 채식? 예, 고지방 채식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해결 안 돼요. 상고병 해결하면 암도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뭐 때문이냐면 혈중 호모시스틴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종양이 조금 좋아졌나 뭐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보면 항상 혈액 검사하고 보면 CRP 수치부터 봐요. 종양 표시자 수치 봅니다. 그죠? 예, 우리 뭐 전립선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ISUP 같은 국제 비뇨기과 협회 수치나 또는 PSA 수치 등등 예, 뭐 KI67 지수나 여러 가지 종양 표시자 지수와 함께 꼭 보는 게 CRP예요. CRP가 뭐냐면 염증이 얼마나 가라앉았나 그리고 혈중 호모시스틴 수치가 얼마나 떨어졌나 그게 떨어져야 비로소 암이 동면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혈중 호모시스틴 수치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가? 여기 보니까 사람 잡는 얘기가 나와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잘못된 채식이 사람을 잡는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잘된 채식을 하고 계시는지 사람 안 잡으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왓더 헬스 다큐에서 열연을 토하시는 이 마이클 그레거 박사가 유튜브 강의를 보시면 왓더 헬스 다큐에서 이제 많은 암 전문가들이 나와서 말씀을 하실 때 마이클 그레거 박사님은 제 강의에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신 기억이 있을 텐데 이번 강의 내용은 특별히 마이클 그레거 박사님의 유튜브 강연에 있는 내용과도 이제 흡사한 내용들입니다. 자, 미국에서 넘버원 킬러, 사람을 가장 많이 이 사망률을 높이는 넘버원 킬러는 뭐냐면 지난 70년 동안 변함없이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게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에서 비롯된 심장 질환이 헐터택을 발휘하면 예, 카디악 어레스트를 초래하면서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넘버원 킬러는 뭐냐면 바로 심장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의 식습관을 수입한 많은 국가의 사람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 K-팝 문화도 그렇지만 예, K 지금 먹거리도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죠. 떡볶이 뭐 등등. 근데 요새는 이게 한국식인지 미국식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전 세계의 식단이 이게 고지방 위주로 돌아가는데 자, 저탄 고지식이 요새 상당히 그 유행을 하고 있는데 저탄 고지식의 위험성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미국의 식습관을 수입한 많은 국가의 사람들에게도 넘버원 킬러는 바로 심장병이라는 거예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이 집집마다 다 한 분씩은 다 계세요.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사실을 오늘 이제 좀 보실 건데 미국의 웬디 햄버거 설립자 데이브 토마스는 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서요. 예, 햄버거 왕 클린턴 대통령처럼 햄버거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햄버거 체인점을 만들어서 성공한 기업가가 웬디 삐삐처럼 이렇게 양쪽 머리 양갈래하고 웬디 햄버거 아시죠? wendy 햄버거의 창시자 데이브 토마스는 고기를 너무 좋아해갖고 클린턴 대통령처럼 햄버거 체인점을 만들어갖고 성공한 기업가예요. 예, 전 클린턴 대통령이 햄버거 왕이시죠. 그래서 심장마비로 몇 번 실려가셨잖아요. 그 이후에 서점에 가서 구한 책이 세 권의 책 중에 콜트 에세스틴, 콜린 캠벨 교수님의 책들을 보면서 이제 심장병에서 해방이 됐는데, 자, 이 햄버거 체인점을 만들어서 성공한 기업가 데이브 토마스는 오래전에 심장 수술을 받았으나 69세에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해할 만해요. 그죠? 동물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심장 혈관의 플라그가 점점 축적돼서 헐터택이 올 수 있었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한편 비건 채식가들은 예,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안 먹는 비건 채식가들은 육식, 우유, 계란을 포함해서 전혀 하지 않는데, 채식도 여러 가지가 있죠. 우유하고 계란을 포함한 채식을 하는 분들은 고기, 생선은 안 먹는데 우유하고 계란을 먹는 채식가들은 락토 오보 베지테리언들이고, 또 생선만 먹는 채식가들은 페스코고, 예를 들면 뭐 연예인 가운데 누구누구는 생선만 먹는 채식주의자가 있고, 완전히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아예 안 먹는 채식가들을 비건이라고 합니다. 비건. 자, 그런데 이 비건들이 육식, 우유, 계란을 포함해서 전혀 하지 않고 엄격해서 심지어 꿀도 안 먹어요. 벌도 동물이라고. 예. 그래서 프로폴리스도 안 먹겠죠. 꿀도 먹지 않고 가죽옷도 입지 않는 동물 애호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비건을 하면 굉장히 의식이 있고, 동물들도 이 살해하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유명한 말씀처럼
사람들의 이성이 아주 극도로 지적인 사람들이 되고 이성적이 될 때에는 그들의 식단에서 동물을 죽이는 날 마치 사람을 살해하는 것과 같은 인식을 깨달을 수 있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동물 애호가들도 가죽옷도 입지 않고 꿀도 안 먹으면서 철저하게 비건을 하는데, 오늘 재밌는 사실들을 좀 보세요. 아메리칸 비건 소사이어티. 자, 우리 주방에도 비건 편집자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한 방 먹였어요. 선생님, 비건이 답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네. 이러시는데, 자, 아메리칸 비건 소사이어티 창시자, 비건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창시자 제이 딘사가 이분입니다. 보실 때도 그냥 아주 좀 스트릭해 보이시죠? 제이 딘사는 23세의 뉴저지에서 동생과 함께 소 도살장에 가서 소들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본 이래로 43년 동안 23살 때부터 1957년부터 2000년까지 무려 43년 동안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입에 대지를 않았어요. 육식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웬디 햄버거 창시자는 69세에 사망을 했는데,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전혀 안 먹은 제이 딘사는 몇 세에 죽었냐면, 죄송하지만 66세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죠, 이걸. 자, 육식을 하는 햄버거 체인 설립자보다 43년 동안 아주 철저하게 채식을 한 비건 소사이어티 설립자가 훨씬 더 빨리 죽었어요. 이유가 뭘까? 채식하는 사람들은 콜레스테롤이 낮다는 사실은 지난 40, 50년 동안에 여러 논문들이 입증을 했어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모든 병의,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에서 모든 병의 시작은, 모든 암과 만성질환의 시작은 콜레스테롤이 범인입니다. 지방이 범인입니다. 수없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모든 심혈관 질환에 가장 유해한 위험 요인이라는 것은 이제 모두가 다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내가 비록 고기를 먹고 생선을 먹어도 채식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장수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웬걸? 자, 오늘 논문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발칵 뒤집어져요. 채식하는 사람들이 장수하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고, 일반적으로 채식가들이 오래 살 것으로 예측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왜 고기를 먹는 웬디버거 설립자는 69세에 사망했는데, 철저하게 43년 동안 채식을 했던 제이 딘사는 43년이나 육식을 전혀 하지 않은 제이 딘사가 더 빨리 죽었을까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둘 케이스만, 이런 이제 비건 소사이어티하고 햄버거 설립자하고만 비교할 것인지 전체적인 이제 비교에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수많은 논문 가운데 비건 채식가와 육식하는 사람을 비교한 여러 연구들이 발표됐는데, 심장병, 당뇨병, 중풍, 뇌졸중, 고혈압, 고지혈증, 암 등의 비건 채식이나 육식을 하는 사람이나 가끔씩 생선을 먹고 고기를 먹는 사람들과 여기 보니까 차이가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이러면 이제 주방에 가셔가지고 여러 선생님들이 생선 좀 주세요, 고기 좀 주세요, 요 근처에 횡성 뭐뭐 있대던데 또 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자, 근데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한국말은 끝까지. 자, 비건 채식가 사망률을 조사 연구한 논문들에 의하면, 자, 무려 800명도 아니고 8,000명을 몇 년 동안? 1.8년 아니고 18년 동안 팔로우업합니다. 추적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육식하는 사람들하고 채식하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보니까 어때요? 자, 이러면 억울해가지고 육식 안 하실 거죠. 이러면 억울해가지고 채식 안 하실 거죠. 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보셔야 돼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망률이 거의 같아요. 그리고 인터내셔널 콩그레스 오브 베지테리언 앤 뉴트리션 2002년 발표에 의하면 유럽에서 1993년부터 몇 명? 1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육식하는 사람들은 채식하는 사람만큼 A as B, 채식하는 사람만큼 오래 살았어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대장암 환자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죠? 저들은 육식하는 사람만큼 대장암, 중풍, 뇌졸중, 뇌경색, 그리고 헐트어택, 심장병, 그리고 뇌신경 퇴화인 알츠하이머, 파킨슨 등등의 육식하는 사람만큼 걸렸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28,000명의 채식하는 독일, 영국, 캘리포니아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한 12편의 논문들을 조사해 봤더니 육식하는 사람과 채식하는 사람 간에 저들의 수명의 차이가 있었다, 없었다? 야, 이거 보면 진짜 이거 채식을 뭐하러 해요, 그죠? 그죠?
자, 근데 이 컨클루전 결론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예, 브리티시 베지테리안 영국에 있는 채식가들은 have low mortality 사망률이 매우 낮아요. compared 뭐에 비교해서 with the general population 일반 인구에 비해서 사망률이 영국 채식가들이 낮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걸 보시란 말이에요. 이 빨간 줄 땡땡 그들의 사망률은 their death rates are similar 유사하대 누구하고 to those of comparable non-vegetarian들하고 그 채식하는 그 사람들과의 사망률이 어떻대요? 비교해 봤더니 are similar. 거의 유사하대요. 자, 그러면 이거 보면 이제 우리가 심각해져요. 아, 그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채식할 필요 없어요. 그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게다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저들의 수명에 별 차이가 없었다. 넘버 1이에요. 결과가. 자, 여기 보니까 베지테리안들은 live just as long as meat eaters. 고기 먹는 사람들만큼 살아요. 채식하는 사람들도. 자, 그런데 두 번째 관건을 보세요. 채식하는 사람들에게 뇌신경퇴화, 알츠하이머, 파킨슨 등등 뇌경색, 뇌졸중, 중풍 죽는 사람들이 몇 배가 더 많아요. 채식하는 사람들이. 2배나 많아요. 예. 오늘 이제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다 데모하실 것 같아. 예. 베지테리안들은요, 예, 몇 배예요? 예, 뉴럴로지컬 디지즈, 이 뇌신경퇴화로 알츠하이머나 이런 질병의 뇌병변의 병변으로 인해서 사망할 위험이 twice예요. 무려 2배나 더 높아요. 자, 세 번째 관건은 골밀도가 줄어들어서요. 이 힙프럭처 이 발생률이 대퇴골이 골절될 발생률이 일반 사람들보다 몇 배나 많대요. 여기 보니까 힙프랙처 레이시 twice 2배가 더 높아요. 야, 채식하면 이렇게 손해인데 뭐하러 채식해요? 고생하면서. 그죠? 그 먹고 싶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예, 꿀꿀이 월월이 매 꼬꼬꼬꼬꼬꼬꼬 예, 그거 포기하면서 왜 살아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끝까지 볼게요. 심지어 독일에서 20년 동안 팔로우업 해봤더니 가끔씩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채식하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더라라고 보고합니다. 자, 보시면 채식을 해도 육식하는 사람들에게 걸리는 심장병,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죠? 그리고 더 장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왜 그런지 이제 오늘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왜 문제인지를 이제부터 나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지중해 다이어트 하는 사람과 미국 심장협회가 추천하는 다이어트리 어프로치 오브 스탑 하이퍼텐션, 예, 고혈압을 중단하기 위해서 이 접근하는 접근법을 하는 사람들을 지중해 식단과 이제 고혈압을 중단하기 위해서 식이 조절을 하는 사람들과 2년간 비교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요거 보니까 X축은 콜레스테롤이고 Y축은 심장 질환 사망률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비례합니까? 반비례합니까?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장 질환의 사망률이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예,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망률이 높다예요? 낮다예요? 낮다죠. 자, 그러면 볼게요. 지중해 지역 사람들의 식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미국 심장협회가 제안하는 식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 다 심장병 사망률은 70%가 낮고 암 사망률도 50%나 적어요. 희한하네요. 그죠? 왜 이럴까요? 자, 이 도표와 같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심장병 사망률 또한 상승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이 데이터가 나와요. 여기서. 그런데 지중해 사람들의 혈중 콜레스테롤 양은 같아요. 그런데 미국 식단, 그러니까 이제 심장병을 중단하기 위해서 처방한 식단과 지중해 식단을 하는 사람들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둘 다 똑같죠? 똑같아요. 그런데 사망률에는 차이가 있어요. 지중해 식단과 미국 식단을 하는 사람들의 사망률의 차이는 어디가 더 높습니까? 미국 식단이요? 지중해 식단이요? 미국 식단. 자, 왜 그런지, 왜 차이가 나는지를 이제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중해 식단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채식 위주의 식사로 채소, 과일, 통곡식, 콩과 견과류를 많이 먹고 버터 대신 올리브 기름을 쓰고 소금으로 맛을 내기보다 양념조, 허브 앤 스파이시를 쓰고 채식 외에 고기는 한 달에 몇 번 정도로 제한하고 한 주일에 생선이나 닭고기 2번 정도 먹고 적포도주나 주스를 마시는데 지중해 식단하는 사람들의 영양을 분석하고 또 이제 그 고혈압을 중단하기 위한 식이를 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뭔가를 규명을 해봤더니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 바로 요거였어요. 오메가3와 오메가6 뒤에, 오메가3 뒤에는 무슨 지방산?
필수 에센셜 패티 어시드인데 필수로 안 먹어서 이 아라키돈산에 의해서 이제 CRP 수치가 올라가고 혈중 호모시스틴 수치가 올라가면서 염증이 생기면서 그것이 많은 만성 질환으로 발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섭취량의 비율에 가장 큰 차이를 보였는데 암 환자들이 염증이 없어져야 암이 동면 상태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염증을 줄이시고 CRP나 혈중 호모시스틴 수치가 빨리 떨어지려면 오메가3와 6의 비율을 맞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시간에 깨달으시면 여러분은 이미 반 이상은 나아가신 거예요. 이미 암은 동면 상태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메가3 대 오메가6의 비율이 4라는 것은 1대 4라는 말이고 20이라는 것은 1대 20이라는 말이고 오메가6를 오메가3보다 20배나 더 많이 먹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부터 아주 재밌는 도표가 나와요. 이게 필수 지방산 패티 어시드는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saturated 이거 배드 나쁜 그 지방산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포화 지방입니다.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흰 빵에 있는 그 뭐 계란, 우유에 많이 들어있는 요게 포화 지방산 saturated는 뭐예요? 나빠요. 나쁘다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poly unsaturated 다중 불포화 지방산에 지방산은 첫째 saturated 포화지방, 두 번째는 단일 포화지방, 세 번째는 다중 불포화지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지방산을 구별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잠시 지방의 종류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이제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이 도표가 설명하고 있듯이, 지방산에는 saturated 포화지방, 그리고 mono unsaturated 단일 불포화지방, 그리고 poly unsaturated 다중 불포화지방이 있고, 요 다중 불포화지방이 바로 오메가3와 오메가6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지방 중에 가장 나쁘다는 이 포화지방에는 모든 동물성 지방, 애니멀 오일이 있고 그다음에 코코넛 오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오일 강의를 했을 때 가장 좋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지방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넘버원, 물론 아마씨 오일도 염증을 완화시키지만 넘버원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올리브 오일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사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지방은 코코넛 오일입니다. 그런데 코코넛 오일은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해요. 왜? 팜유가 들어가 있는 코코넛 오일은 독이에요. 그런데 MCT, 중세지방산, 그 고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MCT라고 써있는 그 코코넛 오일 100%가 아니면 안 드시는 게 나아요. 그건. 자, 그래서 이제 팜유나 또는 코코넛 오일은 물론 포화지방이지만 포화지방은 무조건 나쁘다는 공식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게 확장이 되셔야 돼요. 포화지방이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같은 요런 포화지방들은 혈관을 폐색시켜요. 그러나 코코넛 오일, 코코넛에는 라우르산이라고 하는 그 면역력을 쑥쑥 올리는 그 엄마의 모유에 있는 그 라우르산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코코넛 오일은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 면역력을 올리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러나 MCT가 아니고 팜유가 들어가 있을 땐 독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혈관 폐색이 더 돼서 심장질환이 더 많이 올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지방산 가운데 포화지방은 나쁘다. 이 공식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는데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든 동물성 지방, 코코넛 오일, 팜유가 이제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지방이고 좋은 지방으로 알려져 있는 단일, 모노 언세츄레이티드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에는 너츠 종류들, 견과류, 뭐 아침에 드시는 캐슈넛, 호두, 아몬드 뭐 등등 그다음에 아보카도도 아주 좋은 지방으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그리고 까놀라 오일도 유전자가 조작되지 않은 난 GMO면 괜찮지만 유전자 조작된 GMO 오일은 독이에요. 그래서 까놀라도 여러분들이 유채씨 오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으로 비교적 우리 심장에 그 병을 유발하지 않는 좋은 지방으로 알려져 있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아주 중요해요. 필수로 먹어야 되는 필수 지방산 가운데 폴리언세츄레이티드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자, 여기 보시면 오메가3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지방으로 알려져 있고 오메가6는 비교적 요거에 비해서는 그다지 not so bad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 오메가3는 여기 보시는 거죠. 다크리프 그린이에요. 그래서 검푸른 채소, 그 다음에 월넛, 호두, 그 다음에 대마초를 왜 먹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햄프 하면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과거에 염증을 치료할 때 썼던 것이 아마씨고요. 아마씨와 아마쇼일, 버듀 프로토콜에서 우리 아마씨가 얼마나 중요한 필수 지방산 오메가3가 많은지 배우셨는데 햄프시드는 염증과 통증을 없애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대마초 해가지고 굉장히 대마씨 하면 여러분들이 긴장하시는데 대마초 가운데 그 마약 성분을 제거한 성분이 햄프시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암 환자들이 이 대마씨를 많이 구해 다녔어요. 통증을 없애려고. 그래서 이 햄프씨, 아마씨 이거 다 중요해요. 예. 치아씨들은 마약 문명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게 암 환자들은 이 암세포와 싸우느라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체력이 없어요. 그때 힘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게 치아씨드입니다. 그 다음에 장폐색을 뚫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애가 치아씨에 있는 이 섬유질이 굉장히 풍부해서 그냥 드시면 안 돼요. 10분 정도 물에 불려놓으면 올챙이 눈처럼 부풀어서 약간 커지면 그때 드시면 섬유질이 그냥 장폐색이 있는 거 상행, 횡행, 하행, S자 결장에 붙어 있는 용종들을 막 다 녹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그 기능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여기 보시는 오메가3가 풍부한 데는 이 대마초에서 그 마약 성분은 도려낸 햄프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버원이죠. 오메가3의 넘버원은 플렉시드, 예, 아마씨고요. 그 다음에 플렉시드 오일, 아마씨 오일. 그래서 아마씨를 가루로, 이 파우더로 이렇게 드셔도 되고 요새 이제 한 단계 더 나와서 난GMO 유기농에다가 이제 이렇게 프리미엄으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발효까지 돼서. 그래서 저도 요거하고 보라색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왜 환우분들이 왜 플렉시 오일을 아직은 드시지 않냐면 심장 혈관에 아직도 이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고 혈관 폐색이 심하신 분들은 아마씨를 당분간은 혈관 폐색이 뚫릴 동안은 씨앗으로 드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다가 혈관 폐색이 어느 정도 뚫리면 그때 플렉시드 오일을, 아마씨 오일을 같이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오일을 드시고 어떤 분은 안 드시는 거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오메가3로 이렇게 좋은 다중불포화 지방산 가운데 오메가3는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를 이제 배우셨고, 그 다음에 아마씨만큼 오메가3가 많은 게 한국은 너무 좋은 게 들깨하고 들기름인데 기름 형태로 정제하면 오메가3가 많이 탈락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들깨 그대로 드시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하늘마을 식단의 뒷라인에 보면 들깨가 다 나와 있으니까 한 숟갈씩 이렇게 드시면 머리털도 송송송송 애기처럼 솜털처럼 올라오고, 예, 오메가3가 몸에 있는 염증들 CRP 수치를 빨리빨리 쫙쫙쫙쫙 석션기처럼 줄여주고, 그래서 한국인들은 이 들깨와 아마씨는 맛이 없어서 잘 못 드시는 분들이 많아도 들깨는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주방의 선생님들이 들깨 강정도 해주시고 들깨 미역국도 해주시고 들깨 호박국도 해주시고 요새 아주 들깨 판이죠. 예, 우리 농사하면서 추수하면서 요새 들깨 추수하면서 상당히 좋은데, 자, 오메가6는요, 요거는 이제 그 나스소베드로 알려져 있지만, 오메가6에는 주로 이 커튼시드, 이게 모카씨유가 있고, 그 다음에 콘오일, 옥수수유, 그 다음에 이제 관절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세플라워 오일, 홍화씨유, 그 다음에 선플라워 오일, 해바라기씨유 등이 있는데 비교적 나소베드, 몸에 좋지 못한 지방산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메가3와 6의 비율을 균형을 1대1에서 1대4로 맞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에서 염증 수치를 줄여야 암이 빨리 이 동면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만성질환에.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단일 불포화 지방산 하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까놀라유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요새 이제 필리핀에서도 까놀라유가 많이 수입돼서 들어오는데 옛날에는 레이프시드라고 불렀는데요. 그 까놀라유에는 이어러킥 어시드라고 하는 이 성분이 동물 실험을 해봤더니 심장에 상당히 좋지 않은 성분이 있고, 또 글루코시놀레이스라고 하는 아주 이렇게 씁쓸하고 신맛 때문에 사람들이 먹지 않았었는데 캐나다의 학자들이 이들 나쁜 성분을 줄여서 개선한 종자를 지금 모두 사용하고 있어요. 90% 이상. 그래서 한국의 이름은 유채씨유인데 사실 이렇게 말고 100% 오리지널, 예, 가급적이면 좋은 성분이 도정되지 않은 100% 까놀라유를 드시면 크게 무리는 없겠으나 까놀라유에는 GMO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난GMO를 드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CRP와 혈중 호모시스틴 수치를 어떻게 떨어뜨릴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가장 단시간 내에 암을 동면 상태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특별히 심장에 심장 박동기 달고 있는 분 요새요 20대 30대 청년들이 심장 박동기 달고 와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배달의 민족 배민하면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햇빛 보고 운동을 하고 뛰어다니면서 배달을 했더니 심장병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데다가, 예, 그래도 아슬아슬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저희 그 프로그램을 따라하면서 지금 날아다닙니다. 예, 그래서 자, 심장마비가 상당히 무서워요. 여러분이 시한폭탄을 달고 있는 건데,
자, 이제 심장마비, 이 헐터어택이 어떻게 오는지, 왜 심장마비나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오고, 그 약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약으로 오랫동안 혈전용해제나 와파린과 같은,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면서 이제 폐에 결절이 생기고 암으로 유발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기전들인데요. 자, 심장마비의 발생 경로를 보시면 요 도표처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 메이킹스 오브 헐터택, 심장마비가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경로를 보시자면 처음에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동맥이 건강했어요. 그런데 동물성 음식이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과 같은 원인으로 인해서 심정혈관의 엔도테리얼 세포 내피만 개가 이렇게 인저리, 손상을 받아요. 상처를 입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인플라메이션, 염증이 생겨요. 자, 요 염증이 생기면은 산화 콜레스테롤로 옥시다이즈드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의해서 여러분의 그 혈액과 혈관이 이제 살살 막히기 시작해요. 동맥이. 그래서 이 플라그가 심장 혈관벽을 점점 두껍게 해서 우리 음식 먹고 양치질 안 하면 이렇게 손으로 쥐 긁어보면 치태가 있는 것처럼 심장벽에도 플라그가 점점 동물성 음식을 많이 먹고 예, 그러면 이렇게 혈관벽이 점점 플라그로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좁아져요. 산소가 이렇게 널널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점점 양쪽 심장 혈관벽이 막혀요. 요렇게 엔도테리얼 내피망에 상처를 입고 염증이 생긴 다음에 이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산화가 돼서 옥시다이즈드 콜레스테롤이 되면 클라트 현상. 요 혈전 현상에 대해서 혈관이 터져버리면 아주 심각한 치명적인 부정맥이 오고 심장이 손상을 받아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나 예, 이런 이제 폐 결절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발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건강한 동맥이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에 의해서 손상을 받고 그래서 염증이 생겨서 산화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혈관이 뻥 터져요. 콜레스테롤이 축적이 되면서 심장 박동기를 달아도 고혈압, 고지혈증 약으로 억제를 해도 결국은 이제 결절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터져서 응고된 혈액이 피가 혈전 현상을 유발하고 클라트 현상이 오면서 혈관이 막히면서 이제 심장마비 아주 치명적인 페이탈 아리스미아 같은 이런 심장마비가 오고 심장에 손상을 받아요. 자, 그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심장혈관이 막혀 있고 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약을 먹는지 기전을 설명한 도표가 왼쪽이라면 자, 그렇다면 채식을 왜 하냐면요. 이거 없애려고 혈관 막힌 거 혈관 폐색을 뚫으려고 채식을 해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동맥경화 예방에만 많이 매달려 왔는데 동맥경화만 막아주면 다시 말하면 옥시다이즈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산화되는 것만 막아주면 혈전 현상이 안 생겨서 부정맥이 없어지고 심장에 손상이 없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를 위해 채식을 강조해야 했는데 채식은 염증이 이미 인플라메이션 발생한 다음에 동맥에 이 옥시다이즈드 콜레스테롤, 산화 콜레스테롤 인한 동맥경화를 막는 효과만 있을 뿐이다. 사실은요. 동맥경화만 막는 효과만도 어마어마한 효과예요. 그런데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채식을 하는데도 아직도 심장병이 있다? 채식을 하는데 암에 걸린다? 채식을 하는데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아셔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CRP와 혈중 호모시스틴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가? 자,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심장마비가 어떤 과정에서 심장마비의 진행을 차단할 수 있는 물질이 있는지 이제 연구를 다 해봤습니다. 쫙 다 연구를 해봤더니 바로 이 필수 지방산이 다중불포화 지방산이 오메가3와 6로 이게 분류가 되는데 오메가6 과정에서 오메가3 과정에서 여기서 심장병을 차단할 수 있는 물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뭔 것 같으세요? 그게 심장병을 차단할 수 있는 물질이 뭘까요? 이걸 아셔야 여러분들이 암의 동면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오메가3가 많은 음식을 이렇게 먹어주잖아요. 아마씨든 들깨든 아마씨 오일이든 요걸 먹으면 효소 작용을 통해서 엔자임 이런 효소 오메가3를 풍부한 뭐 건프린 잎사귀나 또는 호두나 햄프시나 플렉시드 오일을 먹어주면 요 살아있는 효소가 혈관의 동맥경화를 막는 좋은 역할을 하는 EPA와 DHA로 전환이 돼서 That's great. 아주 좋게 심장혈관이 막힌 거를 뻥뻥 뚫는 트래펑이 돼요. 자, 그래서 이 DHA와 EPA 효소를 만들어내서 동맥이 점점 경화돼 굳어가는 것을 이제 차단시킬 수가 있어요. 자, 뭐가? 오메가6가? 세츄레이트드가? 아니면 이 단일불포화 지방산이요? 뭐가요? 오메가3 오일이. 자, 그런데 오메가6는요, 반대로 보시면 이거 A가 두 개는 뭐냐면 아라키돈산의 약자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동물성에 많은 아라키돈산인데 오메가6는 아라키돈산 효소를 만들어서 지능을 나쁘게 해서 not so great. 별로 그다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염증을 만들어요. 그러면 오메가6를 지금 비중을 높이면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CRP 수치가 올라가고 혈중 호모시스틴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의사들이 혈전이 생겨서 클라스로 혈관이 뻥 터져버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뭘 먹이냐면 항응고제, 혈전응고제,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계열을 이제 먹여서 혈액을 이제 그 완화를 시켜요. 그런데 오메가6는 아라키돈산 효소를 만들어서 그 진행을 더 나쁘게 해서 의사들이 아스피린을 써서 심장 마비에 의해서 실려가는 거를 막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건강한 동맥이 어떻게 심장 마비를 일으키는지 경로를 봤더니 건강한 동맥에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의 손상을 받아서 염증이 되는데 요 염증에서 산화콜레스테롤을 만들기 전에 이것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이 있는데 뭐냐면 오메가3 가운데 있는 DHA와 EPA가 혈액에 의해서 혈관이 터져가지고 응고돼서 클라트 현상이 오는 것을 막아서 페이탈 아리스미아 아주 치명적인 심장마비를 억제해서 심장에 이거 박동기를 달지 않아도 될 만큼 건강해지고 심장이 손상받는 것을 막는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베지터리언 식사는 비건이나 채식 식사는 염증이 산화콜레스테롤을 막는 것까지는 성공을 하는데 아무리 비건이어도 문제는 오메가3와 6의 필수 지방산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오메가3에 있는 DHA와 EPA가 이렇게 손상된 세포가 염증이 생겨가지고 혈전 현상을 유발하는 걸 막으려면 채식만으로는 무력하다는 거예요. 채식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오메가3가 들어가야 돼. 근데 오메가3는 거의 다 채식이에요. 동물성도 좀 있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심장마비로 사망하지 않고 암이나 CRP 수치나 염증 수치나 혈중 호모시스틴 수치가 푹푹 떨어지게 하려면 요 기전을 이해하셔야 된다. 요 기전을. 비건만이 답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필수 지방산을 필수로 공급해줘야지 여러분의 암이 진행되는 것을 차단하고 심장마비로 헐떡하게 올 수 있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오메가3의 EPA와 DHA는 상처가 감염 현상으로 인주어리가 인플라메이션 염증이 되는 것을 막아주고 콜레스테롤로 인한 피의 응고, 클라트 현상을 막고 응고된 피가 아주 치명적인 심장마비 그리고 부정맥이 오는 과정을 막아주는 아주 고마운 애들이 뭐냐면 DHA와 EPA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DHA, EPA는 주로 생선에 많아요. 그래서 오메가3 오일을 암 환자들이 많이 드시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득보다 실이 많으면 여러분들이 취하시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또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메가3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 염증 수치를 떨어뜨리는데. 자, 그런데 오메가3와 오메가6는 모두 우리가 먹는 다중불포화 지방산인데 100년 전만 해도 오메가3, 6 비율은 1대1에서 1대2였어요. 그래서 100년 전에는 암 환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심장마비가 그 넘버원 그 사망률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오메가3, 6의 비율은 1대4 이하인데 지금 현실은 자, 여기서부터예요. 보세요. 육식하는 사람들이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1대7이에요. 육식하는 사람들, 고기 드시는 분들. 채식하는 사람, 락토오버는 우유하고 계란 드시는 분들은 몇이냐면 1대10이에요. 고기 먹는 사람보다 채식하는 사람들이 우유하고 계란 먹는 사람들이 1대10으로 더 높아요. 그죠? 염증 수치가 더 높겠죠? 그런데 비건, 고기, 생선, 우유, 계란, 메르치 꼬당이도 안 드시는 분들이 봤더니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이거 왜 이러냐고요, 이거. 1대14예요. 이거면 양호해. 어떤 사람은 1대20, 1대40이 넘는 사람도 있어요. 채식이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지방 채식은 답이 아니에요. 저지방 채식. 고기, 생선, 우유, 계란만 안 먹지. 흰 쌀, 흰 밀가루, 흰 생선, 흰 설탕. 이거 다 그 IP6라고 하는 피트산이 요새 유튜브만 틀면 의사들이 나와서 B3, B6, B9, B12가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얘기하는데 B 컴플렉스와 필수지방산에는 다행스럽게도 오메가3와 6가 애도 많지만 B군이 많이 들어있어요. B군 하면 주로 동물성으로 생각하시는데 왜 우리가 오메가6 오일을 채식하는 분들이 비건들도 락토오버도 페스코조차도 왜 이렇게 오메가6 오일을 많이 먹게 되었는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진단하셔야 돼요. 각자. 내가 왜 CRP 수치가 높아지고 혈중 호모시스틴 수치가 높아져서 이렇게 됐나. 채식을 했는데 채식을 하시면 뭐예요?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안 드실 뿐이지 흰쌀밥에, 흰 밀가루에 IP6, 피트산염 하나도 없이 도정해서 다 잘라낸 거 B군 하나도 없는 거 드셨죠? 그죠? 그 다음에 기름에 튀기고 지지고 볶으면 고기보다 더 나쁘잖아요. 활성산소를 만드시잖아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메가6에는 모카씨유, 옥수수 기름, 홍합씨유, 콩기름, 해바라기씨 기름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모카 기름이 싸서요. 상당히 많이 써요. 모카씨는 1857년 이전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1857년 윌리엄 휘가 씨 껍질을 벗겨내는 요새 이렇게 모카 면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들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래서 또 모카 기름이 또 많이 또 일반 시중에도 알려질까봐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기름을 만들어서 등유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오랜 시간이 지나서 프로토 앤 갬블사에서 이 모카 기름으로 비누도 만들고 양초도 만들어서 사용하다가 후에 먹을 수 있도록 요 트랜스 지방, 라드 비슷한 트랜스 지방으로 변형시킨 다음에 나중에 크리스코 오일로 생산해서 팔기 시작해서 웨슨 오일 회사에서도 모카씨로 기름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해서 값이 싸서 튀기는 음식에 되게 많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사모님이 예, 포테이토 튀김 너무너무 좋아하셨는데 바로 요래서 심장혈관이 막혀서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드시게 된 경로까지 이제 오늘 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모카밥 뭐 그런 노래 많이 유행했는데 한참 요때 이 모카씨유 나오면서 요게 유행했던 때인데 자,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채식을 하는데도 이 암이나 만성질환에 노출이 되는가? 이 도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미국의 오메가6 리놀레이크 어시드 소비량이 점점 늘어가요. 자, 밑에 점선은 침팬지는 오메가6의 소비량이 어떻습니까? 일정해요. 1960년대, 65년대, 1970년대, 75년, 80년부터 2010년까지 침팬지는요. 암 발병률이 늘어나지 않아요. 만성질환이 늘어나지 않아요. 기름에 튀기고 지지고 안 먹어요. 침팬지는. 나무에서 따서 그대로 먹어요. 자, 우리 침팬지식 식이요법을 좀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니까 얘네는 일정해요. 그래서 얘네가 염증이 안 생겨요. CRP 수치도 높지 않고 혈중 호모신 수치도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침팬지가 암 걸려가지고 병원에 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오메가6 비율을 좀 볼까요? 자, 1960년부터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예. 레벨이 지금요, 침팬지의 레벨은 10 이하예요. 7, 8 정도라면 사람들의 오메가6 비율은 여기 25까지 올라가요. 쫙쫙. 예, 어마어마하게 소비량이 올라가죠. 이러니까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1대1, 1대2 이상적이었던 거에서 1대10, 1대20, 1대40, 1대100까지 올라가니까 CRP 수치와 혈중 호모시스 수치가 올라가면서 심장이 막혀서 심장에 이게 심장 박동기 달고 있고 고혈압 고지혈증 약은 여러분들이 시한폭탄을 달고 다니시는 거예요. 평생 이 약을 먹으면 억제시키는 것 같지만 그게 억제된 게 빵 하고 터져서 클라트 현상이 오면 아주 페이탈, 아주 치명적인 심장 마비 현상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 다 되셨죠? 이제 원인이 뭐였다. CRP 수치가 왜 올라가고 혈중 호모신 수치가 왜 올라가는지 오메가3와 6의 균형이 깨지고 동물성 기름에 많은 아라키돈산 거기다 아주 좋은 식물성 오메가6여도 오메가3여도 기름에 튀겨서 드시는 거. 그래서 활성산소를 만드는데 이제 기름 분석표를 좀 볼게요. 지방이 이래서 범인이구나. 자, 까놀라 위에 포화지방 비율하고 이제 포화지방이 가장 높은 애가 누군가 쫙 봤더니 여러분들이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코코넛유가 포화지방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포화지방이 무조건 나쁘다는 이제 개념은 팜유가 들어간 포화지방은 나빠요. 그러나 포화지방 넘버원이 코코넛유만큼 상당히 많은데 단일 그 불포화지방은 봤더니 누가 가장 높냐면 까놀라유도 63이고 코코넛은 6이고 옥수수 쭉 봤더니 70이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단일 불포화지방산으로는 넘버원이네요. 자, 토탈 이제 다중 불포화지방산 비율이 가장 높은 애가 누군가 봤더니 옥수수유도 높고 아마씨유가 불포화지방산이 넘버원 79로 가장 높고 땅콩류, 그 다음에 홍화씨유. 홍화씨가 이제 무릎이 관절 안 좋은 분들이 가끔 홍화씨유를 드시는데 요것도 홍화씨유 드시면서 염증이 많이 생긴 분이 미국에서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요것도 오메가6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오메가6가 홍화씨유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을 이렇게 쫙 오메가9 넘버원은 누구냐면, 뭐, 팜유도 있고, 땅콩류도 있고, 해바라기 씨유도 있고, 오메가3가 넘버원은 누구냐면 육식사가, 아마씨유예요, 아마씨. 아마씨와 아마씨유가 오메가3 넘버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각의 기름들의 포화, 단일 불포화, 다중 불포화, 그리고 오메가3와 6가 얼마나 있는지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는데, 자, 2부에서 보신 것처럼, 1부에서 여러분들이 왜 지금 채식을 하는데, 비건 채식의 답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이제 아셨어요.